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움 TV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제가 그간 주업이 바빠서 유튜브 방송 일을 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좋은 주제를 갖고 유튜브를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이 항상 굴뚝입니다. 오늘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손 의료보험 변천사를 짚어보고 그중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환자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이 창구 앞에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실비 가입했냐고 물어보지요. 가입했다 하면 비급여 진료 중에 고가의 진료를 권유하고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 그 비급여 진료 중에 중저가 진료를 권유하는 병원이 있지요. 이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과 의사가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실비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공급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장점을 설명 듣고 진료받은 후에 1,00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불 후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사에 실비 청구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때 발생되지요. 실비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필요치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병원과 실비보험사와 이 환자 사이에서 보험 소비자인 환자만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실비보험의 역기능의 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비보험이 탄생 배경과 취지를 알아보고 그 변천 과정을 짚어보고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3,900만 명 정도가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을 능가하는 국민보험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지불한 그 진료비를 실비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요. 실비보험이 도포와 같이 이 요양급여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실비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실비보험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그 새로운 의료기술이 접목된 진료비가 비급여로 진행되고 그렇다 보니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고가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수요자인 환자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저하되어가는 시대에서 실비보험의 필요성은 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비 의료보험의 부작용적인 측면, 즉 가장 문제가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급여 진료를 설명을 한다면은 환자가 병원 진료 후에 정해진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본인부담금이라 하지요. 그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이것을 공단 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 진료는 본인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4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의료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고가화되고 비급여 진료 건수는 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비급여 진료는 환자인 의료 수급자가 실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 실비보험이 필요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로 인해서 실비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수급자인 환자가 실비보험이 필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편 또 비급여 진료비는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로 인해서 실비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지요. 비급여 진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은 첫 번째, 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 결정을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의료 수요자인 환자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환자와 의사와 사이에서 이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 상태에서 가격 결정은 사실상 병원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적 자치 영역이다 보니 관리 감독 주체가 애매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도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는 의사와 병원에서만 독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급여 진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러한 점이 현실이며 비급여 진료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이렇듯 고가로 형성된 비급여 진료를 시행받은 환자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하고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회사에 실비 청구하였을 때 실비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 진료 내용의 적절성과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이 전문적인 심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비보험사는 고가의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잦고,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이 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다음으로는 그 실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실비의료보험 손익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입 건수는 2016년도에 3,330만 건에서 2022년도에 3,365만 건으로 정대하였고요. 이 거수보험료는 13조 원에 육박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손익은 2021년도에 합산 비율이 124.5%인데요. 이는 100원어치 보험료를 팔면은 24.5원 손해보는 손익구조라는 얘기지요. 한편 2022년도에는 합산 비율이 111.6%로 약간 개선되긴 하였으나 역시 손실보는 현황인 것은 매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민영보험회사는 2009년 9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를 도입을 하였고요. 2012년도에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4년도에 노인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2017년도에 3세대 실손인 착한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2018년도에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한편 합산 비율 2009년도 이후로 꾸준히 이 손해율인 합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급격한 상승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하위권 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이 실비보험을 판매 중지하는 사태도 속출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실비보험의 수지 악화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실비보험 수지 악화의 원인을 비급여로 보는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비급여에 있다라고 파악하게 되는데, 해마다 국민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그리고 비급여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나누어서 보니 국민의료비 중에 비급여 본인 부담이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실비보험 중에서 지급보험금의 구성비를 보니 이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68%, 그러긴 실비 지급보험금 중에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68%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비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비급여 진료비를 갖다가 또 디테일하게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대표적인 진료비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정식치료, 영양주사, 고주파 절제술, 척추 질환 수술로 파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이 실비 혜택으로 병원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다 보니 이 비급여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유발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더불어 급여 진료비도 동반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렇듯 과잉
진료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실비보험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 수지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실비보험 탄생 배경과 취지와는 다른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비보험의 변천사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손해율이 그러니까 보험사 수지가 악화되고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실비보험회사는 실비보험료를 매년 2자릿수 이상 인상시켰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4세대 실손이 이전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상향된 자기부담금, 보장이 제한되고 더욱 엄격해진 비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별로 공정하게 보험료를 비교하면 4세대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과연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실손보험의 변천사는 두 번째,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 하는 방향으로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장 제한 등이 계속 강화되었다는 것이 실비보험의 변천 과정의 두 번째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담금의 지속적인 상향이 실비보험의 변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 하면은 실비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시에 보상 의료비 중에 보험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기 부담금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는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이지요. 그 고객의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세대 실손에선 30%까지 상향되어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3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보장 한도 금액과 보장 횟수를 제한시켜 놨지요. 실비보험 변천 과정의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받는 본인부담 상환금을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설정해 놨지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유경력자에 대해서 개인별 할증 제도를 도입하였지요. 이렇듯 실비보험의 변천 과정은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 수지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상향,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강화, 그리고 또는 3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횟수 제한, 한도 금액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보험료 할증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